자, 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아니, 대학교 가고 나서도 무진장 갈 수 있어. 한 학기를 통으로 휴강하고 네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고 싶은 만큼 갈 수가 있다니까. 여행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 거의 대학교 가잖아. 아무도 너한테 야, 너 왜 휴강했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너 뭐하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엄마 나 이게 뭐 이번 한 학기 휴학할게 아무도 모르고 여행지 갔다 올게 아무도 뭐라고. 근데 여행 갈 거 다 가고 대학 못 가버리면 집에서 엄마가 너 안 나가?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물론 여러분 어머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보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대학이나 잘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아무도 뭐라고. 자, 가겠습니다. 대수 1강 시작하겠습니다. 대수 1강은 제목이 제가 저렇게 해놨어요. 지수와 n제곱근 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다가 대수 내용만 적도록 하세요. 구분 짓도록 하세요. 자, 지수와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나오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정확히 제대로 다루는 건 중학교 2학년. 거듭제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서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A를 예를 들어서 3번 곱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A에 이거 뭐라고 해? 3제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위에 조그맣게 숫자로 올라가 있는 N은 얘가 뭐냐면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자리.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 있지. 요 밑에 있는 얘를 밑에 있다고 해서 그냥 밑 이렇게 써요. 이 얘기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 거듭제곱이라는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이걸 활용한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배워요.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2학년 단원. 그때 이런 걸 하거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얼마일까요? 곱하기는 더하기다. 그래서 곱하기는 더하기다. 그래서 A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내는 거죠.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 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A의 x, y 둘을 나누기니까 뭐? 빼기. 이 지수법칙 마지막 하나 더. A의 x제곱에 괄호하고 y제곱은 A의 x, y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은 총 몇 개? 3개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단어. 흐름을 잘 보세요. 갑자기 설명하면 여러분 오바이트 합니다. 거의. 딱 하잖아. 딱 이게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면 니네가 뭐예요 갑자기 이거? 막 이러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잠깐 해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A의 0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다. A의 0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A의 0제곱은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표현하면 A의 0제곱이에요. 왜 그럴까? 지수법칙 몇 번째? 두 번째 거지.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뭐라고 했어? 지수끼리 빼는 거라고 그랬지. 되니? 그러니까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하면 지수법칙에 따르면 A의 3 빼기 3이 돼서 이건 A의 0제곱이 된다. 알지? 근데 이 의미를 따라서 생각해보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하면 이게 뭐야? 약분돼서 1이지.
따라서 결론 A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식이에요. 앞으로 이제 A의 모든 수의 0제곱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1이야. 알겠지? 안 배웠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 아주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A의 마이너스 1제곱. 얘도 또한 나눗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수끼리 나눗셈 할 때 봐라. A의 3제곱에서 A의 4제곱을 나눠봐. 그럼 이거를 똑같이 접근해. 지수 법칙에 따르면 나누기는 뭐라고? 지수끼리 뭐 한다고 얘들아? 뺀다고 그랬지.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3 빼기 4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의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의미상으로 우리가 나눗셈을 해보면 A의 3제곱 나누기 A 4제곱 해봐. 그럼 약분 다 하고 누가 남아? A분의 1이 남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뜻이지. 의미상은 똑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역수 관계다? A의 역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슬쩍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 바로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지수에 0이 들어가거나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 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이야. 누가 물어봐. 지수 법칙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3가지야. 알겠어?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고 괄호 안과 밖에 있는 지수끼리는 뭐한다? 곱한다. 아시죠? 네. 아직 고등 개념 아니에요. 중등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3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지수 얘기 안 하고 뭘 했었냐면 이 제곱근 표현을 했거든. 기억나니? 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어. 알지?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곱근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숫자 앞에 오느냐 숫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A의 n제곱근 이란 표현과 제곱근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게 중3 때 배우는 제곱근 개념이죠. 이게 어떻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얘는 끊어서 쓰는 거예요. 끊어서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방정식의 X값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에서 여기 숫자 뒤쪽에 문자 뒤쪽에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제곱근은 뭐라고? 끊어서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숫자 앞에 나오는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이건 한글말로 루트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 루트라고 하는 근호 또는 루트 제곱근이라는 이 기호를 부르는 명칭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x값을 갖다가 몇 제곱해서 누가 나오게 하는 a가 나오게 하는 그 x값 얼마입니까? 라는 이거였죠. 의미가. 그럼 그때 x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x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풀마 루트 얼마? a가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a의 제곱근 하면은 양의 제곱근도 하나 있고 음의 제곱근도 하나 있다 라고 전제를 깔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제곱근 a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양의 제곱근 루트 a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 둘은 다르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곱근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붙이면 이게 완벽한 동의어가 된다고 했죠. a의 양의 제곱근 이 말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중3, 중1부터 중3까지 배운 이 단원과 연관되는 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 개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3 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할게요. 중3 때 여러분이 배운 이 루트는 그 자체로 뭐라고 배웠었냐면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하도 루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제곱근이 도대체 어디가 제곱근이라는 뜻인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원래 요 앞에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 그럼 만약에 루트 앞에 이렇게 된다. 여기에 3 쓰면 3이라고 쓰면 이제부터는 3은 흔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세제곱근이 돼요. 여기 숫자가 만약 4가 되잖아? 그럼 몇 제곱근? 4제곱근이 된다. 여기가 5가 돼버리면 5제곱근. 알겠지? 우리가 흔하게 쓰던 중학교 때 쓰던 이 루트는 왜 제곱근이라고 불렀어? 라고 하면 요 루트 위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제곱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무슨 제곱근이라고 나왔지? 여기 n제곱근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 루트 앞에 조그마한 숫자로 n제곱근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 숫자가 이제 조그마한 숫자로 얘는 뭐지 하고 지워버리면 안 된다. 지우개로. 뭔가 잘못 나왔네. 그럼 지우면 안 돼. 진짜 무식한 거야. 알겠지? 이 뭐지? 이 숫자 뭐 잘못 썼나? 그러면서 하지 마.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알겠지? 오히려 여기다 이 써주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이거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워놨었다고. 루트 이러면서. 루트의 다른 이름 제곱근. 2제곱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 2라는 단어와 제곱이라는 단어가 의미상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제곱근 이렇게 쓰지 않지. 보통은 이거 몇 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몇 제곱근인지 이게 결정돼요. 아시겠죠?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여기 제곱근이라는 표현 위에는 누가 사실 있었다고? 2라는 게 생략되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2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써 있을 때는 그 자체는 무슨 제곱근이다? 얘 표현법이 n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 고등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등 개념 총정리였고 고등 개념. 그럼 n제곱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네. 그럼 이제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다. 고등 첫 번째 개념, 배수 첫 번째 개념, A의 n제곱근. 자, 숫자 뒤에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쟤를 끊어서 설명하라고 했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한 그냥 그 단어지만 뒤에 있으면 합성어의 개념이 제곱에다가 근까지 해서 이거 따로 근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자, 근은 여기서 근은 뭐예요?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x값 또는 방정식의 근을 말하고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의미를 살려서 써보겠습니다.
어떤 x값을 몇 제곱해서요? n 제곱해서 어떤 x값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식을. 그럼 x값 어떤 x값을 n번 제곱해가지고 뭐가 나오게 하는? a가 나오게 하는 그 x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그럼 이 의미를 살려서 읽다 보면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면 n차 방정식이 나와요. 몇 차일지 모르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뭘로 배웠던 거야? 2차 방정식을 배웠던 거지. 이해갔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다 물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 몇 개예요? 2개죠. 3차 방정식은 3개, 4차는 4개야. 그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어쨌든 근이 몇 개냐 물어보면 그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근은 원래 n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중 여기서 이 근의 종류가 몇 종류죠? 2종류요. 무슨 근과 무슨 근? 실근과 허근으로 나뉘게 돼요. 실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의 교점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수가 있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얘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고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근인 거예요. 안 보인다고. 방정식을 풀었지만 안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표현이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따가 확인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하면 n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무슨 근? 실근을 말하는 거야. 실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의 교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3제곱근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봐. 똑같이 있는데 또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걸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방정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의미를 살려서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자, 여기서 근이 뭐라고요, 여러분? x값이라고요. 그럼 x값을 몇 제곱하라고요? 3제곱하라고요. 3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여러분 암산으로 될 수 있도록 보여줄까요?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왜 다른 건 떠오르지 않죠? 왜 마이너스 2만 떠오르고 왜 다른 건 떠오르지 않죠?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근데 왜 마이너스 2는 바로 떠오르고 나머지는 떠오르지 않을까요? 떠오르는 것 자체가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이 3차 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얼마? 8. 8은 뭐지? 2의 세제곱이지. 너 지난번에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다. 곱셈 공식.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2.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맞지? 그럼 이거 근 한번 분석해 볼래? 라고 하는 순간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죠? b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뭐야? 0보다 작지. 그럼 이거 구하나마나 무슨 분이야? 허근 두 개가 뜨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는 마이너스 2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해가 가세요? 나 물어볼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원래 몇 개니? 대답해. 3개지. 왜 3개야?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몇 개? 3개. 그중 실근은 몇 개니? 그러면 몇 개? 하나. 알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즉 실근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하나 뜬다고 이렇게. 이게 실근이지. 얘가 허근 두 개가 나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만나면 어떻게 보시는 거죠?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순간 n차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해봐. 뭐해? x에 4제곱 했지? 그게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자, 떠오르는 거 있어? 없지.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지. 근 몇 개야? 4개야. 그중 실근 몇 개야? 없지. 4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 있어? 없잖아. 실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은 원래 4개야.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왜 니네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냐면 봐봐. 저 4차 방정식을 4차식을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 y는 x 4제곱을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럼 이게 이렇게 돼. 2차 방정 2차 함수처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뜻이야. 교점이 어디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정신병원 가야 돼. 이게 지금 만난 점이 없잖아. 무슨 말 알겠지?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 그래프의 교점. 얘랑 얘랑.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거 함수라고. 이거 함수라고. 두 개 함수가 뭐 한다고? 만난다고 했잖아. 만나면 나타나야지 그래프에. 근데 없잖아. 왜 없어? 실근이 없으니까. 알겠지? 이해 가니? 그래서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은 원래 4개이지만 그중 실수인 건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 빵.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해볼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 프린트 1번에 맨 밑에다가 그래프 2개만 그립시다. 그래프 2개만 그립시다. y는 x의 홀수 제곱 그래프의 특징 이거랑 vs y는 x의 짝수 제곱 그래프 이 두 가지를 1번, 2번 밑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자, 그려줄게. x의 홀수라고 치면 y는 x의 1제곱 이걸 1차 함수라고 불렀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거 없었어. 그런데 곧 배우게 될 거야. x의 몇 제곱? 3제곱. 자, 이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알아도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곡선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3제곱과 5제곱, 7제곱 이렇게 홀수인 애들은 여기가 홀수인 애들은 특징 자체가 뭐냐면
다시 내려오는 포인트가 없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단지 이건 직선이고 곡선일 뿐이에요.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x 4제곱도 그렇고요, x 6제곱도 그렇고요, x 8제곱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짝수 제곱이 왔다. 그럼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홀수가 왔다. 1차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부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걸 왜 그려주는지 1번 문제 풀어주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01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9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m.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대답해봐. 이거 옮겨봐. 10으로 옮겨봐. 어떻게 돼? x를 몇 번? 세제곱하면 누가 나오게 해야 돼? 9가 돼야 되겠지? 니네 어림잡아도 저거 못 구할걸? 니네 상식으로는. 왜? 아직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세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있어? 없지. 중학교 걸 넘어선다고. 자, 봐봐. 그럼 이제부터 뭘로 가는 거냐? 함수로 가봐. 누구냐가 아니라 몇 개냐 물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왼쪽 그래프가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치면 3차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아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9는 뭐야? 라고 했어. 이게 상수 함수잖아. 9잖아. 그럼 봐라. 얘가 9야. 몇 번 만나?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이게 뭐야? 이 n제곱근,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몇 개야? 한 개야. 여기서 하나. 니들 눈에 보기에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m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써.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뭐예요? 라고 물으면 3을 떼면서 3제곱근 9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니네 이런 거 했잖아. x제곱이 9 이렇게 하면 x 얼마냐 그러면 풀마 루트 했잖아. 맞지? 제곱 떼면서 여기다 2를 붙였었다고 원래. 근데 2를 잘 안 썼다고 이렇게. 루트 9 이렇게 썼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었다고. 제곱 띄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제곱이잖아. 세제곱 3을 띄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세제곱근 9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알겠어? 됐어요?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1번 문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마이너스 7의 뭐? 4제곱근이죠.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뭐냐가 아니라 이 값이 뭐냐로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냐 물었어. 이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자, 잘 봐. 해볼까? 여기 근 뭐라고? x가. 그치? x를 몇 제곱해서? 4제곱해서 누가 나오게 해야 돼? 마이너스 7 나와야 되겠지. 알겠지? 너네가 지금까지 중학교 대용 배운 것 중에 이걸 만족시키는 건 떠오르지 않아. 그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4제곱을 했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수로 접근하는 거야. 자, 왼쪽 거 보겠습니다.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죠. 4차 함수는 짝수차 함수기 때문에 뭘 떠올리라고요? 2차 함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리라고. 그럼 얘랑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7이 있죠. 마이너스 7은 상수 함수 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어디 있어? 마이너스 7은? 여기 있지.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이 보여? 안 보이지? 없잖아. 7근이라는 게 없잖아.
교점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실수인 건 있어 없어? 없다고 빵. 알겠지? 그럼 여기서 m 값은 1이고 n은 0이니까 둘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해하셨다면 2번 문제 풀어보세요. 해볼까요?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죠. 갑니다. 수능과 직결되는 개념들이야 다. 알지? 끊어볼게. 여기서 근이 뭐라고? x값 몇 제곱해서? 4제곱해서. 그럼 x 4제곱해서 81이 나오게 하는 거. 머릿속에 뜨는 게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뜨는 게 3 아니면 마이너스 3일 텐데 그거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몇 차 함수? 4차 함수.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죠? 4차 함수, 2차 함수처럼 떠올려야 되죠. 이거랑 81이 만난대요. y는 81 상수 함수. 몇 개에서 만나요? 2개. 교점 2개인 거 알겠어? 그 중 하나가 누구야? 플러스 3이었던 거지. 그 중 하나가 또 뭐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2개인 거지. 실수인 건 2개야. 선생님, 그럼 양의 실수에 해당하는 이 A는 누굴까요? 3이 되겠죠? 플러스 3.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앞에 보세요. 4를 떼면서 몇 제곱근을 붙이면 돼? 4제곱근 이렇게 붙이면 된다. 4제곱근. 근데 81이 3의 몇 제곱이었으니까? 4제곱. 그죠? 3의 4제곱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제곱근이랑 이 4랑 약분하면서 누가 나올 수 있지? 3이 나올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3은요? 답이 마이너스 3도 맞잖아. 그럼 여기 4제곱근이 있으면 이 4랑 약분해서 없애는 거 맞아? 맞아. 누구 나오지?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기호가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안 지우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위해서 안 지울게요. 두 번째, 끊어볼게요. x값을 몇 번? 3제곱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5. 머릿속에 뜨는 게 있을 겁니다. 왜 한 개밖에 없을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y는 x 세제곱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이게 y는 x 세제곱이에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25는 어디 있을까요? y는 마이너스 125, 여기 마이너스 125. 그렇죠? 여러분 눈에 교점 몇 개로 보여요? 하나죠?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마이너스 5를 3번 곱하면 125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5겠죠.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세제곱근을 쓴다고 치면은 3 빼면서 뭘 쓰면 된다고? 세제곱근 쓰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125가 뭐의 제곱이 뭐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지? 되니?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해서 뜬 다음에 여기 누구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왜 이 세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몇 제곱근, n제곱근이라 나오면 n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n차 방정식 중에서 근 중에서 실수라는 얘기는 이걸 양쪽을 그래프로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1번 문제, 확인 문제, 확인 테스트 1번 문제 바로 이런 거예요. 됐죠 여러분? 네. 두 번째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그러면 이 단원의 제목이 지수와 n제곱근인데 이게 지금 지수랑 앞에서 지수랑 n제곱근이 무슨 상황이냐, 무슨 관련성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앞에 보세요. 어떤 밑이 있고 여기에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수가 보통은 우리가 자연수를 많이 봤을 테지만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로 넘어가기도 하고 정수에서 이제 무리수로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수의 체계가 바뀌어요. 그렇게 니네가 많이 봐왔던 중학교 1학년 때 봐왔던 건 이런 거잖아. A의 세제곱. 여기 이 3은 자연수지. 그지? 근데 정수 범위 내가 알려줬어. 어떤 거? A의 0제곱 또는 A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거. 기억하지? 여기까지는 뭐라고? 여기까지는 중등 범위야. 중등으로 이해시킬 수가 있어. 답이 얼마라고 이거? 1. 이건 원래 어떻게 쓴다고? A의 3제곱의 역수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런데 너네 중3 과정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거 답이 뭐야? A였지. 자, 이게 왜 A인지 설명할게. 지금부터 잘 봐. 아무것도 안 써주면 여기 뭐 있다고 했지 얘들아? 2가 있다고 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 뭘 제곱했는데 그냥 A의 몇 제곱이죠 이거 여러분? 1제곱인 거 아시겠어요? 그잖아. 그러면 왼쪽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봐봐. 뭐의 제곱을 했더니 A의 도대체 몇 제곱을 했더니 얘가 A의 1제곱이 될까라는 얘기야 이게. 뭔가 제곱해서 1제곱이 되려면 지수법칙 세 번째에 따르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건 거 알겠어? 그래야 얘네 둘이 곱해서 1 나올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수와 n제곱근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n제곱근 개념으로 들어가줘야 얘가 지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유리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n제곱근 A의 m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n분의 m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서 보면 A의 2분의 1제곱인 거예요. 이게 2분의 1제곱. 그래야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루트 n제곱근 개념이 나와줘야 이게 바로 뭐야? n제곱근 개념이 나와줘야 그래야 여기 지수 자리에 뭘 쓸 수 있냐면 지수 자리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지금.
원래 있던 여기서 제곱하면 1이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세제곱근이라는 건 왜 세제곱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 세제곱근을 세제곱해야 A가 나오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세제곱해야 A가 나오는 숫자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세제곱해야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수법칙에 따르면 원래는 A의 3분의 1이어야 여기에 세제곱을 해야 짠짠 약분하면서 A가 나올 거 아니겠어? 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3, 1 이렇게 있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번부터 4번까지 그 문제, 계산 문제니까 다 기출 문제로 넣어놨어요. 네, 요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3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계산, 연산 문제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n제곱근 기호를 갖다가 지수의 유리수 형태로 바꾸는 연습. 자,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일단 여기에 아무 숫자도 없네 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알던 루트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32니까 얘 얼마예요? 루트 16이 되죠.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고 요 앞에까지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앞부분은 우리가 알던 그 루트 계산이 맞아요. 그래서 4로 쏘시면 되겠어. 그런데 두 번째, 여기 3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인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뭐부터 바꿔볼까요? 27에 몇 분의 몇? 3분의 1제곱이 돼요. 그죠? 근데 27은 뭐예요? 3의 세제곱이니까 거기다 3분의 1제곱 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누구예요? 3이 되겠죠. 이거 풀어서 나온 답은 뭐가 돼? 3. 따라서 4, 3 얼마? 12. 채점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여기에 우리가 알던 루트였다면 2가 생략되어 있을 텐데 2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써줬다는 얘기는 4제곱근이라는 뜻이고 이걸 보자마자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 3의 4분의 1제곱으로 바꾸셔야 돼. 1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다시 여기다 곱하기 3의 몇 제곱이냐 했을 때 27은 3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그럼 이게 3의 4분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지수법칙 1번.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한다? 더하기로 연결한다. 따라서 3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3의 4분의 4가 돼서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답은 3.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장 5번, 6번 라인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 게 있습니다. 물론 노트에다 적으셔도 돼요. 자, 확인 테스트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관련된 거. 자, 갑니다.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곱근이 n 제곱근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 주제. n 제곱근이 여러 번 반복된다. 루트 안에 루트 쓰고 또 안에 루트 쓰고 또 안에 루트 쓰고 이렇게 여러 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 바꿀게요. 여기에다가 다시 또 m 제곱근을 또 씌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두 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n제곱근 나오면 n제곱근 저렇게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뭘로 바꾸라고요? 지수의 유리수 제곱근. 그죠? 그러면 여기 하얀색만 쓰겠습니다. 하얀색이 지금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a의 뭐예요? n분의 1인 거 아시겠습니까? 하얀색 a의 n분의 1이잖아. 근데 얘를 한 덩어리 하얀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여기 쳐다보지 말고 얘 한 덩어리라 생각하면 이 값에다가 다시 또 뭘 씌운 거죠? n분의 1을 씌운 거죠. 알겠니? 지수 법칙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괄호 안과 밖에 지수들은 두 개 뭐 한다? 곱한다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얘기해 준 거야. 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치면 얘네들이 뭐 한다? 곱한다. 그럼 답이 뭐가 나와 있어? n m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n분의 1. 그럼 이걸 다시 바꿔봐. n분의 1이라는 건 이거 아니야? 이거였단 얘기 아니야? 이해가? n 곱하기 n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 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 앞에 거랑 저 뒤에 거랑 얘네들을 한 방에 연결해 보세요. 연결할 때 루트 앞에 n제곱근, 루트 앞에 m제곱근 연달아 붙어 있으면 사실상 뭐 하면 된다? 그냥 곱하면 돼. 그냥 곱하면 된다. 해볼까? 숫자로 바로 해볼게. 3제곱근 5제곱근 a라고 해볼게. 한 방에 바꿔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하고 5하고 한 방에 곱한 다음에 루트 형태, 제곱근 형태를 한 번만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한 방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a의 15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해했죠? 숫자로 치면 됐어요?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자, 요거 이해했죠? 이 대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루트 할 때 했어요. 뭐 했냐면 이런 거. 이거 새로 배우는 개념 아니다. 여기 루트 크게 있는 거 끊을 수 있어 없어? 끊어서 각각 할 수 있지. 끊어서 루트 B, 루트 A 할 수 있었던 거 알겠니? 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제곱근 루트 AB, A분의 B. 그럼 얘도 3제곱근, 3제곱근으로 끊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루트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가능합니다. 또 5제곱근 루트 AB다. 그러면 여기 5를 끊어서 두 개로 쓸 수 있을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때 여기 5, 여기 5 이렇게 끊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짱구 같은 짓은 곱하기 나누기가 됐다고 해서 빼기 더하기를 똑같이 해버리면 곤란. 이 완전 킹 왕짱구야. A 더하기 B를 했는데 여기서 5제곱이라고 해서 5제곱근 A에다가 더하기 5제곱근 루트 B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야. 이건 안 돼. 알겠지? 곱하기 나누기일 때만 루트를 끊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있으면 한 방에 묶을 수 있는 거지. 덧셈 뺄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끊으면 안 돼.
완전 짱구 짓이야. 알겠니? 확인 테스트 3번 문제와 유사 유형 풀겠습니다. 5번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앞에 보시죠. 같이 갈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야. 봐. 숫자가 심지어 다 16으로 통일해 주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이상한 거지. 이 4제곱근이 끊어져서 들어가지. 앞에 봐.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지. 여기 4제곱근 루트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 4제곱근이 끊어져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거 아무것도 안 써주면 누가 있다고? 2야 2. 우리가 알던 루트 2제곱근이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얘가 끊어져서 들어간다고 치면 얘는 사실상 여기 위에 루트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다가는 또 루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해만 해. 끊어져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거는, 자 불러볼래? 16의 몇 제곱근이야? 12제곱근이지. 그러면 12분의 1제곱인 거 알겠니? 위에 게. 그 다음 밑에 게 뭐야? 16의 몇 제곱이야? 4분의 1제곱인 거 알겠어? 그럼 나눗셈이잖아. 나눗셈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야? 16의 12분의 1제곱 나누기 16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럼 지수법칙에서 나누기는 빼기라고 했지? 빼기니까 16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12분의 3이잖아. 12분의 1에서 12분의 3을 빼면 뭐야?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됐죠? 두 번째 거 여기 봐봐.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위에 거 뭐야? 4제곱근 16이지. 밑에 거는 6제곱근 16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럼 한 방에 가자. 16의 4분의 1제곱에서 나누기 16의 6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이것도 12로 바꿔준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6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2분의 누구에서? 3에서 2를 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예요? 16에 12분의 1제곱이죠.
됐니? 두 개 더 하라고 했어. 두 개 더 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16은 뭘로 바꿀 수 있죠? 2로 바꿀 수 있죠. 2에 이거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죠. 거기다 빼기 약분한 거 6분의 1제곱 넣어주면 이거 얼마 됩니까? 이거 2에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지. 얘는 어떻게 돼? 2에 4제곱에 다시 12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되지? 4, 3 얼마야? 2에 3분의 1제곱 되는 거지. 그치? 천천히 가는 거다 지금 배운 대로. 그럼 얘랑 얘랑 더하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어. 2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지? 역수라고 했다. 이게 분의 1. 분의 1. 얘는 뭐지? 2에 3분의 2제곱이라는 것의 역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유리수가 떴다는 얘기는 뭘로 간다는 얘기야? 3제곱근 2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니? 바꿀 수 있겠어?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3제곱근 2,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갈까? 돼요? 안 돼?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 이해가 안 가면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데서 어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2의 마이너스 제곱. 자, 2의 마이너스 1. 이거 뭐예요? 2의 1제곱이 역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있으면 그거 분의 1이라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는 얘기는 뭐 분의 1이라는 뜻이죠? 2의 3분의 2제곱. 이거 뭐? 근데 여기 유리수가 있으면 이걸 3제곱근 2 이렇게 3제곱근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됐나? 됐어요? 그러면 일단 답을 내봅시다. 봐봐. 여기에 거기 답에 해당하는 게 봐봐. 여기 밑에 아까 전에 얘가 3제곱근 2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뭘 하라고 했냐면 3제곱근 2의 1 요걸 해보라고 했어요. 통분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알던 방식으로 통분해 보세요. 통분. 거기다 분수로 되어 있잖아. 통분이라는 건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기 분모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분모를 뭘로 가져가고 싶죠? 이걸로 가져가고 싶죠. 그럼 위아래에다 뭘 곱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통분이 됐잖아. 밑에 게 얼마로? 3제곱근 2의 제곱으로 똑같이 통분이 됐잖아. 통분이 됐으니까 3제곱근 2의 제곱으로 통분해놓고 이거 곱해볼래 지금 이거? 그럼 3제곱근 똑같지? 한 방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3제곱근 2의 몇 제곱? 아 여기 제곱이니까 세제곱 맞죠? 약분하면 얼마 남아? 2. 그래서 앞에 거 1 더하기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3제곱근 2의 제곱분의 거기 3이라 나오죠. 정답 2번. 쉽지 않죠? 네. 이게 아주 그냥 정직하게 푼 거예요.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사용해서 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다시. 아까처럼만 풀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풀이 알겠는데 나한테 항상 너가 선생님들한테 나 말고도 어떤 풀이를 들었어. 쭉 풀어서 답이 나오긴 했지. 근데 방금 전에 그 풀이를 갖다가 잘 들어. 그 풀이를 갖다가 실전 문제로 적용한다고 치면
우리는 수학 공부도 하는 거지만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수학 시험 공부라는 것은 똑같은 풀이의 답이 나오더라도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방금 전에 그건 정석대로 풀었더니 굉장히 길었죠. 그쵸?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잘 봐. 뭘 쓸 거냐? 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6번 밑에다가. 잘 봐. 지금 나는 이 내용을 사용할 건데 잘 들어봐. 5번처럼 지수로 바꾸고 어떻게든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일단 이 내용 중에 어떤 개념을 사용할 거냐면, 자, 이게 어차피 m 곱한 거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의 nm분의 1 아닌가? 맞지? 결론 얘기할게. 얘네 둘을 자리 바꾸면 안 되니?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가 달라? 아니지? 바꿀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면 이걸 m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n을 안으로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풀이까지 끝내고 쉴게요. 잘 들으세요. 루트가 여러 번 나왔을 경우에 얘네들은 붙는 족족 다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m 하나, m 곱하기 n 하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제 봐봐. 너가 625가 누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5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인 거 알겠니?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현재 이 위에 거 끊어버리면, 자,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줬으니까 2잖아.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가 625 앞에 4제곱근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2제곱근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보이지? 맞지? 그러면 여기 위에는 625가 5의 4제곱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625는 5의 4제곱이니까 샥샥 없애주면 그냥 위에가 뭐가 나와? 5가 나오지? 그러면 자, 여기 위에 거는 지금 5가 이미 나왔어. 맞지? 다시 물을게. 625는 그러면 누구의 제곱이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25의 제곱이겠지. 그렇잖아. 5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2하고 3을 잠깐 자리를 바꿔보라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2가 나간다고 치면 이거 그냥 루트잖아. 그치? 그럼 이게 둘이 한다고 치면 이게 얼마? 얘가 어떻게 되겠어? 625가 뭘로 바뀌겠어? 20으로 바뀌겠지. 알겠나? 알겠어요? 다시 여기 앞에 요 4제곱근 끊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4제곱근 끊어볼게. 내가 여기서 이게 끊어볼게. 끊고 여기 4제곱근 끊잖아. 이렇게 또 4제곱근 이렇게 끊었잖아. 그지? 근데 625가 누구의 제곱인 걸 감안하면 5의 4제곱인 걸 감안하면 이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밑에가 5잖아. 여기 남은 게 뭐야? 이거지. 이거 여기서 남은 거 이거잖아. 그지? 얘 어떻게 돼? 앞에 봐. 4, 3, 12, 3, 4, 10이 달라? 똑같지? 뒤집어도 돼? 안 돼? 된다. 그럼 뒤집는 순간 이게 3이 밖으로 나오고 4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이거는 4제곱근 625 5의 4제곱이잖아. 짠짠 약분하면 뭐가 되냐? 3제곱근 5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요것만 좀 정리하면 되거든요. 요거. 그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3제곱근 25라는 건 3제곱근 25라는 건 5의 제곱이니까 5의 몇 제곱이죠? 5의 3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위에 거 뭐냐 했더니 얘는 5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야.
됐어? 자, 이거 똑같이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해야 되겠지. 해볼래? 시작.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여기 통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 잘해보자. 둘이 곱하지. 그럼 얘가 일로 오겠지. 얘가 일로 오자. 자, 해봐. 통분. 통분해보시오. 얘랑 얘랑 곱보기 다르지 않나요? 둘이 곱해보세요. 시작. 5 곱하기 5의 3분의 2제곱. 그럼 얘한테 얘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얘가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5의 3분의 1제곱에다가 5의 3분의 2제곱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5, 25죠. 그럼 25 아닌가요? 그죠? 얼마 나와요?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30이요. 맞죠? 근데 밑에 거 뭐죠? 5 곱하기 얼마죠? 5의 3분의 2제곱이죠. 곱하기 하기도 전에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 위에 뭐 남아요? 6 남죠? 그러면 3제곱, 야 5의 3분의 2제곱은 뭐야? 3제곱근 5의 뭐야? 되겠니? 3제곱분 5의 제곱분의 6. 알겠지? 좀 더 간단히 가려면 둘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40문제에 해당하는 그 유형 중 중간에 쭉쭉 넘어갈 때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앞으로 주를 이루거든요. 계산이 계산.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6번까지 마무리했고 7번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고요. 우리 쉬는 시간은 저 시계로 9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